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교육기본통계 조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의 목적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본통계는 통계청의 국가승인 통계로 통계법상 자료 제출 요구, 실지 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지정 통계입니다. 하반기 조사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항목의 특성, 활용도 등으로 인해 별도의 조사 기준일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유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기본사항, 교원, 직원 현황 등과 같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장표로 조사하는 공통 장표와 학생 현황, 학업 중단 학생 상황 등과 같이 학제별로 조사하는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추진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와 특수학교는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입력한 통계 자료와 검증 결과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자료 확인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교육청은 관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수합하여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최종 제출합니다. 조사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에는 교육청에서 하반기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의 기본 정보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앞서 담당자 연수가 실시됩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는 집합 연수로 실시되며 각급 학교 담당자 연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월에는 하반기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실시 및 마감 일정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교육청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는 입력된 자료에 대해 검증이 실시됩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학교 입력 자료에 대해 검증을 진행합니다. 12월에는 조사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최종 제출하며 2023년 하반기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체계는 앞서 살펴본 조사 추진 체계와 유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조사 문의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043-5309-630, 633부터 637까지이며 문의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현재 콜센터 배선이 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문의 체계를 지켜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우므로 홈페이지 게시판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문의 방법입니다. 유초중등 교육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조사 문의를 클릭한 뒤 질문을 작성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시면 응대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주 하는 질문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게시판에는 조사 지침을 포함한 각종 매뉴얼, 유치원 조사표 등 조사와 관련된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 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업무 분장 설정,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 등록, 원자료 취합, 통계자료 작성, 통계 항목 마감 및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마감 승인,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와 부서장의 도움이 필요한 통계 권한 부여, 입력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는 통계자료 작성을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는 통계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조사 시작 전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 모두 반드시 학교 업무 분장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학교 업무 분장 설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행 작업으로는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즉 권한관리 담당자가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 교육통계 부서를 등록하고 교육통계 부서장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서 등록 및 부서장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부서원 편성을 합니다. 업무관리 부서원 편성 메뉴에서 학년도를 확인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서는 교육통계를 클릭하고 업무에서 등록할 업무만큼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서명과 업무 설명을 각각 입력하고 정렬 순서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명에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하기 선택 후 업무별 사용자 등록 창에서 업무 담당 부서원을 사용자 명에서 조회하여 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부서별 업무명과 업무 설명은 학교의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의 사용 메뉴가 다르므로 업무를 구분하여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서원 편성이 완료되면 업무별 메뉴 및 자료 권한을 부여합니다. 업무 관리, 메뉴, 자료 권한 관리, 메뉴에서 학년도를 확인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부서는 교육통계, 업무에서 업무 메뉴 관리에 메뉴 관리를 클릭합니다. 업무 메뉴 관리 창에서 업무 분장에 따라 메뉴를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의 사용 메뉴가 다르므로 메뉴 등록 시 교육통계 하반기 메뉴를 펼쳐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에 해당되는 메뉴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는 전체 메뉴의 메뉴 등록 및 권한 등록이 필요하며 교육통계 입력자는 공지사항, 통계자료 작성, 출력물에 대한 메뉴 등록과 권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사 프로세스에 따른 메뉴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단에 교육통계, 교육통계 하반기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만일 통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담당자 관리입니다. 통계 항목 관리 메뉴의 하위 메뉴인 통계 담당자 관리를 통해 학교별 통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학교의 교육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학교별로 한 명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직명 또는 담당자명을 선택하면 통계 담당자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성명 또는 아이디를 선택하여 입력 후 찾기 버튼을 눌러 등록할 통계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통계 담당자로 지정할 담당자명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통계 담당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지므로 별도로 통계 입력자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계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통계자료 작성, 학교 개원에 입력한 작성자의 전화번호가 반영됩니다. 통계 담당자 관리에서는 전화번호 수정이 불가하며 이메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담당자 찾기 기능을 통해 당해연도 상반기 및 전년도 하반기의 교육통계 담당자 조회 및 지정이 가능합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항목별 조사 입력을 담당할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입력자는 통계자료 작성에서 항목별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항목별로 다수의 입력자 지정이 가능하고 입력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한해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 입력자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통계 입력자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할 조사 항목을 선택하는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과 조사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조사 항목별로 입력 권한을 부여할 통계 입력자를 선택하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계 입력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반기 조사에서 지정한 통계 입력자를 상반기 자료 적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과 직원 현황과 같이 개인별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은 통계 입력자를 관련 인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원자료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장학, 학적, 교원 인사 등의 자료를 지칭합니다. 원자료 취합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교육 행정 정보를 교육 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계 취합해오는 프로세스로 통계 담당자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한 후 취합 버튼을 누르시고 취합 상태를 확인하신 후 취합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 단계인 통계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된 자료들은 이후 단계인 통계자료 작성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자료를 재취합할 경우 통계자료 작성 단계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재취합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나이스 원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자료 취합 대신 상반기 자료를 불러옵니다. 통계 항목을 체크하여 상반기 자료 적용 버튼을 선택한 후 상반기 자료 적용 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통계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설유치원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상반기 자료 적용을 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작성 단계입니다. 원자료 취합 완료 후 통계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학교 개황이라는 통계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의 경우 모든 통계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처음 통계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통계 항목 중 학교 개항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에 모든 조사 항목 자료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되면 학교 개황 외 다른 통계 항목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통계 입력자 역시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을 입력하고 저장해야 본인에게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대한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자료 작성 화면에서 활용 가능한 몇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자료 적용 기능입니다. 상반기 자료 적용 기능은 상반기에 입력했던 자료들을 조회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자료 제외와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직접 입력하는 항목만 상반기 자료가 적용되고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상반기 자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이스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나이스 최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상반기 조사 시점에 원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생 관련 장표들은 상반기 자료 적용은 불가하고 조회만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력 장표 상단을 보면 지침과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지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한 주요 지침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지침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시 입력한 자료에 이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검증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붉은색 글씨로 표기되는 오류사항은 입력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저장이 가능하며 확인사항은 오류는 아니지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료 출력 기능입니다. 원자료 취합을 수행한 시점에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자료 취합 경로 및 취합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사이즈 조정 및 임시 저장 기능입니다. 사이즈 조정 기능은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여 화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 임시 저장 기능은 입력할 항목이 많은 교원 현황, 직원 현황 장표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으로 자료를 입력 중인 상태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인 항목 마감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영입력 기능 및 출력 기능입니다. 일부 장표의 상단에 전체 영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 영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어져 있는 입력칸에 자동으로 0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후 빈 칸을 0으로 채우거나 입력칸이 비어져 있으면 저장되지 않는 장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력 기능은 현재 입력한 자료 및 이전 연도 입력 자료를 출력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원 현황 장표에 구현되어 있는 상반기 강사 적용 기능입니다. 상반기 강사 적용은 나이스 인사 기록에서 관리하지 않아 원자료 취합이 되지 않는 강사 정보를 일괄로 등록할 수 있는 편의 기능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 기준으로 조회되며 하반기 원자료 취합을 통해 취합된 강사는 제외됩니다. 강사를 체크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되며 변경사항은 교원명을 클릭하여 수정 및 저장해야 합니다. 통계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항목 마감을 실시합니다. 해당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 후 항목 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마감 시 통계자료 작성에서 필수 확인이 N인 상태이거나 저장이 안 된 경우 항목 마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감 처리된 항목은 통계자료 수정이 불가하므로 마감 취소 후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 마감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검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검증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 항목을 체크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Y로 표기되어 있다면 바로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증 결과가 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검증 제목이 있으면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를 수정하시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검증 결과가 N으로 나온 검증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조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을 살펴보면 확인 내용과 오류 내용으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내용은 입력 내용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확인 후 입력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예외 사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류 내용은 입력 내용의 오류성을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확인 후 자료를 수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증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사유를 클릭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를 클릭하면 검증 내용과 입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검증은 보건교사를 2명 이상 입력하였습니다. 라는 검증입니다. 휴직, 퇴직, 파견, 출산휴가 중인 보건교사를 제외한 재직 중인 보건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검증에 출력되게 됩니다. 보건교사의 변동 구분을 잘못 입력한 경우라면 교원 현황의 항목 마감을 풀고 통계자료 작성해서 교원 현황을 수정합니다. 다시 항목 마감 후 재검증을 실시한다면 해당 검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입력에 오류가 없다면 예외 사유를 작성합니다. 학교에 보건교사가 2명인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하면 예외 사유가 N에서 Y로 변경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예외 사유는 11월부터 12월까지 검증 기간 동안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예외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편의 기능으로 예외 사유 엑셀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자료 내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예외 사유 입력란에 예외 사유 입력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엑셀 서식은 변경하시면 안 되고 다운받은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외 사유 작성 후 자료 올리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예외 사유 엑셀 파일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성공 목록과 실패 목록이 보여지며 실패 목록에서는 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재업로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모든 검증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상세 조회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마지막 페이지인 법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이 마감되었으면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자료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항목 마감 취소 처리를 한 후 자료를 수정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에서 마감 처리가 되었다면 기한 문서 상신을 통한 승인 및 제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고 기한 문서 상신 페이지가 뜨면 결제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자를 지정한 후 상신합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어 승인 처리되면 학교의 자료는 관할교육지원청 혹은 시도교육청으로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 10월 조사 기간 중 승인 제출 없이 자체 통계 마감 단계까지만 요청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및 제출은 관할 시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 시 승인 및 제출 기간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승인 및 제출 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해당 교육청으로 승인 제출일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승인 및 제출 여부는 관할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반려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려 처리가 완료되면 마감 취소 등의 절차 없이 통계자료 작성에서 바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료 수정 이후에는 다시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출력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력물은 입력 확인용 출력물, 학교 일람표, 검증 출력물, 확인용 출력물이 있으며 업무 메뉴를 통해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각종 출력물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력 확인용 출력물의 경우 통계 담당자는 연도별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연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입력 담당자는 해당 연도에 통계 입력 권한이 없으면 해당 연도 자료 조회가 불가하므로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서 해당 항목의 출력 버튼을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출력물을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시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출력물로 입력 확인용 출력물과 학교 일람표가 있습니다. 입력 확인용 출력물은 통계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이며 학교 일람표는 학교 기본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출력물로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 출력물은 관할학교의 입력자료 검증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출력물입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중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 수 불일치 검증은 학교에서 많이 걸리는 검증으로 입력자료 확인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및 유치원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개황과 교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황입니다. 학교 개황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10월 1일 기준의 기존교와 휴교, 당해연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신설교와 폐교를 조사하며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학교 개황은 통계자료 작성 단계의 최초 조사 장표입니다. 학교 개황이 저장된 이후 나머지 조사 장표에 입력이 가능하므로 교육통계 담당자는 학교 개황을 저장한 후 교육통계 입력자에게 자료 입력을 요청합니다. 학교 개황 입력 화면은 노란색, 흰색, 밑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2023년 10월 1일 기준의 나이스 자료로 취합되어 있으며 확인 후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흰색 부분은 미취합 항목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상반기 자료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자료가 현행화되어 있다면 원자료 제외로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밑줄이 있는 항목은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조사 시작 전에 입력한 자료로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입니다. 먼저 학교명과 교장명입니다. 학교명은 정식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학교 영문명은 정식 영문명으로 대소문자와 띄어쓰기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이나 영문명이 없는 유치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장명은 10월 1일 당시의 교장명으로 입력합니다. 만일 미발령, 대기발령의 사유로 교장이 공석이라면 직무대리를 체크하고 직무대리 중인 교원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라면 직무대리는 체크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과 교장명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영문명은 정식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며 영문명이 없는 유치원이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입력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 입력 시 오입력 사례입니다. 비공식 영문명 입력, 특수기호 포함, 띄어쓰기 생략 등의 오입력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유치원과 분교장의 교장명은 상위학교의 교장명을 입력합니다. 동일재단의 고등학교 교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교장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 직무대리 여부를 체크하지 않으며 교원 현황 장표 입력 시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원소속 학교에서만 입력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이 휴직, 파견 등으로 공석은 아니나 직무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래 교장명을 입력하고 직무대리 여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설립 현황에서는 사립학교 항목과 최초 개교일을 조사합니다. 사립학교와 설립 주체가 법인인 사립유치원은 법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되 법인 종류별 법인 구분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개교일은 교육청 설립인가 이후 최초의 학기 시작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연역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본사항입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이나 지역명이 변경된 경우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읍, 면, 동, 가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최소 행정구역 단위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에는 카페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에서는 주야 구분, 남녀 구분, 교장 공모제, 특수학교 장애 영역을 조사합니다. 교장 공모제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국립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입력하되 시도교육청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하고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 영역은 특수학교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인가받은 장애 영역을 입력합니다. 단 인가받은 장애 영역이 여러 개인 경우라면 학생 수가 많은 영역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별도 조사 항목으로 소유 형태,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무,
방과 후 과정을 조사합니다. 소유 형태는 유치원의 국립, 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국유, 공유, 자가, 임대로 입력합니다. 사립 유치원 중 종교시설이나 대학교에 위치한 경우 자가로 입력하고 초등학교 건물이나 BTL 건물을 사용하는 공립 유치원은 공유로 입력합니다.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무는 설치된 위치에 따라 선택하는 항목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부지 내 건물 외부에 위치한 체육장은 실외에 해당하며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은 실외를 포함하여 선택합니다. 유치원 부지 밖의 체육장이나 놀이터를 행정기관 승인 또는 재산사용 승낙을 받아 이용 중인 경우는 인근으로 선택합니다. 유치원 건물 내에서 외부와 직접 접하는 중간 옥상, 베란다 등에 설치된 체육관이나 놀이공간은 기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기본 운영, 아침, 저녁, 온종일 돌봄으로 선택하며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이전의 아침 돌봄과 누리과정 이후의 기본 운영, 저녁 돌봄으로 구분됩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기본 운영을 함께 선택해야 하며 아침 돌봄, 기본 운영, 저녁 돌봄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종일 돌봄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누리 과정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없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유치원별 운영 상황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항목 중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로 입력하며 개별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학교 대표 번호나 교무실, 행정실 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교 개왕의 밑줄 항목은 조사 시작 전 교육청 담당자가 입력하는 항목으로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입니다. 교원 현황은 10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및 강사와 당해연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퇴직한 정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유치원 교원은 유치원 교원 현황 장표에서 별도 입력하며 교원 현황 장표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과 강사, 타기관 소속의 파견교사,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수업 담당 강사,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강사는 교육통계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학교 소속 교원이 B학교에서 파견교사 또는 순회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원조교인 A학교에서 교원의 수업 시수 및 담임 구분을 파악하여 입력하고 B학교에서는 해당 교원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계약 후 학교로 발령받은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 소속이므로 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강사가 여러 학교와 모두 계약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수업 시수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 입력하며 수업 시수는 입력 학교의 시수만 입력합니다. 교원 현황은 정원 내에 관계없이 조사 기준일 당시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을 조사하므로 기간제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경우 유치원에 교원 현황 장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유치원은 하반기에 교원 현황을 공통장표가 아닌 유치원 교원 현황이라는 별도 장표에 직위별 교원 수로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원을 초등학교 교원 현황에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통계자료 작성에 교원 현황 첫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나이스 원자료 취합된 교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를 확인하여 취합이 누락된 교원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원 현황의 나이스 원자료 취합 조건입니다. 나이스 교원 인사에서 취합되며 재직 및 휴직 상태의 정규 교원은 근무사항의 최초 임용일과 경력의 임용 구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교원은 근무사항의 퇴직 구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근무사항의 재직 상태가 입력된 경우 취합됩니다.
교원 현황의 경우 조사 항목이 많아 원자료 취합이 매우 중요한 장표이므로 조사 시작 전 교원의 인사 기록을 확인하여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에서 일부 교원이 미취합된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미취합된 교원이 많은 경우 나이스 교원 인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교원 현황을 재취합하시면 됩니다. 원자료 재취합 시에는 이미 입력된 교원의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교원 현황 입력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미취합 교원이 적은 경우라면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교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조사했던 교원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직위, 변동 구분을 입력 후 상반기 자료를 적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원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원자료 취합된 교원의 이름을 클릭하여 교원별로 각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나이스가 현행화된 경우라면 상반기 자료를 클릭하여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미취합된 교원은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입력이 가능하며 상반기에 입력한 강사 중 하반기 조사 대상인 강사가 미취합된 경우 상반기 강사 적용 기능을 활용하여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입력한 내용으로 적용되므로 자료를 확인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필수 확인은 자료의 저장 여부를 의미하며 저장 후 Y로 변경됩니다. 교원별 입력 화면입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초등학교 교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수업 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만 조사하며 과목 전담 교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만 조사합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원 기본 사항으로 호봉과 직위를 조사합니다. 호봉은 원자료 취합 항목이며 연봉제 교원인 경우 연봉을 계약 개월수로 나눈 금액과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와 비교하여 입력합니다. 근호봉은 2023년 근속가봉 금액과 산출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입력 시 교장이나 교감의 직무대리 교원이 있다면 해당 교원의 직위는 교장, 교감이 아닌 원직위로 입력합니다. 교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교감의 직위를 교장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 항목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기간제 항목 중 근로계약 시간은 기간제 형태가 시간제인 경우 조사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계약 시간으로 입력합니다. 보직교사 직위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일치하는 직위가 없는 경우 유사 직위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여부는 교원의 국적이 아닌 외국어 교과의 회화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교과를 회화의 목적이 아닌 외국어로만 가르치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는 외국어 교과의 보조교사가 아니므로 원어민 교사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변동 사항입니다. 변동 구문은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가장 최근의 변동 사항을 선택하며 재직, 휴직, 퇴직 상태로 구분합니다. 변동 구분이 파견, 복직, 휴직, 휴복직인 교원은 변동 기간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별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교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므로 반드시 출산휴가로 수정해야 합니다. 파견교원의 파견지 중 학교는 유초중 등 학교에 해당하므로 직무연수 등의 사유로 대학교나 대학원에 파견 간 경우 파견지를 학교가 아닌 그 외 기타로 입력해야 합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파견인 교원의 파견지를 학교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교원이 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연장 시작일로 입력합니다. 휴직 시작일을 최초 휴직 시작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2023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연장 시작일인 2023년 9월 1일로 입력합니다.
조사 기준일 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한 교원은 마지막 변동 상황인 육아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원의 변동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도내 이동, 도외 전입이 휴직, 파견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휴직, 파견으로 선택합니다. 도내 이동, 도외 전입과 복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도내 이동, 도외 전입으로 선택합니다. 휴직, 출산휴가 중 도내 이동, 도외 전입이 발생했다면 휴직, 출산휴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교원이 같은 학교와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재계약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한 경우라면 재직에 해당하며 근무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최초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채용이므로 근무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재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기간제 교원이 동일 학교와 신규 채용으로 다시 계약한 경우 퇴직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므로 신규 채용 한 건만 입력합니다. 방학을 제외하여 계약한 경우 지속근무에 해당하므로 재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력 현황은 현임교 발령일과 교육 경력을 조사합니다. 교육 경력은 교원 경력과 교육 전문직 경력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교원 경력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원의 직위로 학생을 가르친 재직 상태의 경력에 해당하므로 호봉 인정 경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재직 상태에 해당하므로 경력에 포함되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파견되어 교육활동을 한 경우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육아휴직과 고용휴직 등의 모든 휴직기간과 학위 취득, 대학원 연구 경력은 교육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9월 1일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력은 조사 기준일이 10월 1일이므로 1개월을 포함하여 입력하고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력사항 및 교원 자격 취득 방법입니다. 최종 학력은 수료가 아닌 졸업에 의한 학위 취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최초 임용 시 교원 자격 취득 방법은 최종 학력이 아닌 현 학교급의 교원 자격증의 최초 취득 방법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초등학교 교원은 초등 교원 자격증, 중등학교 교원은 중등 교원 자격증의 최초 취득 방법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 졸업자인 초등교원을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현재 학교급과 직위, 담당 과목 기준의 최상위 자격증의 정보를 조사합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교원이 소지한 교원 자격증을 자격증 분야와 표시 과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초등학교 교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임용 과목은 현 학교급의 담당 과목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입력하며 임용 과목 이외의 교원 자격증을 최대 2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자격증 유무는 모든 교원에 대해 직위와 관계없이 소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입력 시 진로 진학 상담 자격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급 자격증과 자격증 표시 과목의 입력 예시입니다. 현 직위는 교장, 교감이나 자격증을 10월 1일 이후 취득 예정인 경우 10월 1일 기준 보유한 자격증 중 최상급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현 직위는 일반 교사이나 교장, 교감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교장, 교감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표시 과목이 다르다면 현재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학교급과 표시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학교급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사서, 보건, 영양, 전문 상담교사의 자격증 표시 과목은 최상급 자격증이 해당 자격증으로 입력된 경우 자격증 표시 과목에서 분야는 기타, 표시 과목은 사서, 보건, 영양, 전문 상담으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관련 교원 자격증 보유자가 아닌 타 교과목의 자격증을 보유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위는 채용 직위로 입력하고 자격증은 교원의 실제 보유 자격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사서교사가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고 국어교사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사서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중등 2정, 자격증 표시 과목은 일반교사 국어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사서교사가 교원 자격증은 없고 정사서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사서교사이며 교원 자격증이 없으므로 최상급 자격증은 해당 없으므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위는 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은 기타 전문 상담으로 입력합니다. 주당 수업 시수는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한 학기 동안의 정규 수업 과정의 시수를 입력합니다. 과목 수업 시수 입력 시 초등학교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하며 담임교원의 경우 교과전담교원의 시수를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 없이 등록을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과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교원 현황에서 과목 버튼 클릭 후 과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학년 조회, 교육과정 및 교과 선택, 과목명 조회, 과목명 선택을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선택한 과목이 등록되므로 주 담당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 시수를 입력하여 적용합니다. 중등학교에서 교장, 보건교사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은 교원의 과목 입력 방법입니다. 1학년 기본교육과정 선택교과에서 기타 과목을 조회하여 선택하고 영시수를 입력합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사는 1학년 기본교육과정 선택교과에서 기타 특수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교원의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계획서 또는 개인 시간표를 확인하여 시수를 입력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과 대체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은 시간표상 담당 과목이 배정된 경우라면 대체교원의 채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시수를 입력합니다. 시간표상 담당 과목이 미배정된 교원이라면 기타 과목으로 영시수를 입력합니다. 휴가, 휴직 교원의 대체교원은 담당하게 된 과목과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특수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전공과와 각종 학교의 초등부 교원의 과목은 다음 표의 입력 방법을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입니다.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만 조사하며 해당 교원의 이름으로 수업이 편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업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의 교원 중 직위가 수석교사, 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인 경우에 한하여 조사하며 교원의 수업 담당 학교급을 선택합니다. 교원이 여러 과정을 담당한다면 주 담당 학교급의 수업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목 전담 교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만 조사하며 담임 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 지도만 전담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두 과목 이상을 전담하는 교원은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빙 현황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 요청에 따라 임용된 국립과 공립학교 교사를 조사합니다. 현재 초빙교원으로 근무 중인 경우 초빙 여부를 예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빙형 교장 공모제는 초빙 현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임 구분은 담임 수당을 받는 교원의 담당 학년과 학급 구분을 조사합니다. 입력 시 담임 수당을 받는 특수교사와 기관제 교원의 담임 여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통계 수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항목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교원의 병가나 휴직으로 인해 대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여 담임을 맡고 담임 수당도 수령한다면 담임 구분은 기간제 교원에게만 입력하고 병가나 휴직 교원은 담임 교원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파견교사가 파견교에서 담임인 경우 원소속교에서 파견교의 담임 구분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식,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 장표의 학급 구분과 학년을 참고하여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 특히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나
소규모 학교의 일반 학급의 경우 담당 학년은 복식학급 학생현황 장표에 인가학년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시간 수는 정규 일과 시간 내 수업 준비나 학생 상담 등의 교육활동 시간을 제외한 행정업무 등의 소요 시간을 입력합니다. 교장이나 교감 등의 비교과 교원도 상담이나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복식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의 담임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담임구분은 연령별 학생현황의 학년, 학급 구분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복식학급의 담임교원의 담당 학년은 학생현황 장표의 인가학년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는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에서 검증 출력물의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 현황 출력물을 확인하여 담임구분 입력이 바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시간 수는 정규 일과 시간인 40시간에서 상담, 연구활동 등의 교육활동 시간을 제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원어민 교사 입력 방법입니다. 학교장과 계약한 경우만 입력하며 직위는 시간 강사로 입력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교육통계 자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통 조사 항목인 학교 개원과 교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직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학교의 체육시설을 조사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체육관에 농구장이 있는 것 같이 실외 및 실내 체육시설에 전용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체육관과 농구장으로 중복으로 입력합니다. 전용 체육시설이 아닌 임시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되며 하나의 체육시설을 2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대장 관리학교에서 입력합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으로는 나이스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체육시설 현황의 원자료 취합이 제외되었습니다.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학교에서 보유한 체육시설을 실외, 실내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실외, 실내 체육시설은 각각 해당 경기 종목만을 위한 고유시설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의 시설을 여러 경기 종목 시설로 사용할 경우 주경기 종목으로 입력합니다. 실외 체육시설 중 운동장은 규격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철봉 및 평행봉은 철봉과 평행봉의 개수를 합하여 입력합니다. 철봉 개수를 입력할 때 2개 이상이 연결된 경우 1개로 입력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은 강당으로 건립되어 실내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교실 2~3개를 결합하여 다목적 체육실로 사용하는 것은 강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영장과 풀장은 규격에 따라 실외와 실내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실외 실내 체육시설의 기타는 체력단련장, 실외 화장실, 체육교구 보관실, 간이 체육실 등이 해당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실내와 실외 체육시설 안에 농구장과 테니스장과 같이 전용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 체육시설인 강당에 농구장과 테니스장이 있는 경우 강당, 농구장, 테니스장을 각각 1개씩 입력합니다. 네트의 높이를 변경하여 배드민턴장, 배구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경기 종목 1개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림과 같이 실내 체육시설 안에 앞뒤에는 농구 골대가 있고 중간에 배드민턴 네트가 있어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으로 모두 활용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체육관은 1개 입력하며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중 주된 체육시설 1개로 입력합니다. 철봉 입력 방법입니다. 철봉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1개로 입력합니다. 그림과 같이 분리된 경우 2개로 입력하며 2개 이상이 연결된 경우 1개로 입력합니다.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청소년 육성단체 현황을 조사하며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제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청소년 육성단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동아리가 아닌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에 담당 지도교사가 배치되고 학교장이 청소년 단체 가입 및 활동을 승인한 단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단체의 구분별로 학생 수와 지도자 수를 남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25개 단체 구분별로 입력합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초등학교의 아람단, 중학교의 누리단, 고등학교의 한별단이 포함됩니다. 단체 구분에 해당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 기타로 입력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사립유치원만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미구성으로 입력할 수 있었으나 국공립유치원에서 원화가 없거나 원화수가 적어 학교 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된 사례가 있어 국공립유치원에서도 미구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운영학교인 관리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현황을 일괄 입력합니다. 병설유치원과 분교장과 같이 통합 운영되는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만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소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 현황을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먼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구성, 통합운영, 미구성으로 입력합니다. 구성은 학교 운영위원회 단독 구성 학교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운영학교인 관리학교가 입력합니다. 통합운영은 학교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시 통합되는 학교가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관리교인 초등학교는 구성, 통합되는 학교인 병설유치원은 통합 운영으로 입력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 운영하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교가 고등학교라면 통합되는 학교인 중학교는 통합 운영, 관리교인 고등학교는 구성으로 입력합니다. 미구성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입력합니다.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미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를 입력합니다. 학교 급식소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 기타 해당 없음 중 선택하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학교 급식소위원회는 학교 급식법에 근거한 학교급식위원회와 다르므로 입력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위원회 선출 방식은 전체 직선, 대표 간선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무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경우 학교에서 정한 선출 방식에 따라 입력합니다. 전체 직선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대표 간선은 학교의 시설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원위원과 지역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위원은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이며 지역위원은 지역 전문가, 공무원, 사업자 등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만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지역위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입력 방법입니다. 선출 방식은 전체 직선과 대표 간선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는데 대부분 전체 직선에 해당합니다. 전체 직선의 투표 방식으로는 직접 투표, 전자투표, 가정통신문 회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 간선으로 선출하는 학교는 학교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선출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무투표로 선출된 경우 대표 간선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또는 규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입력 방법입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통합 운영으로 입력하고 나머지 항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구성으로 입력하고 소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 현황,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을 일괄 입력합니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을 입력할 때 유치원위원을 포함하여 입력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10월 1일 기준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조사합니다. 사립유치원은 학제별 조사 항목인 유치원 직원 현황에서 별도 조사합니다. 10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직원과 임기제, 무기계약인 교육 공무직, 그리고 2023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 직원과 임기제 직원을 조사합니다. 퇴직한 교육 공무직과 무기계약인 교육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 예정이거나 전환 예정인 직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 대비 변경 사항으로는 교육 공무직 무기계약 직렬 코드가 현행 직종 분류 기준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형태가 추가되어 임기제 공무원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직과 교육 공무직이 원자료 취합됩니다. 교원 현황 장표와 같이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자료 취합된 직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취합된 목록에서 직원을 선택하면 아래 하단에서 원자료 취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필수 확인이 N에서 Y로 변경됩니다. 입력 화면에 보이는 교육 공무직 직렬 찾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교육 공무직의 직종별 직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직위, 호봉, 직종, 공무원 구분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호봉은 성과 연봉제 대상인 5급 이상 직원과 임기제 공무원, 교육 공무직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직렬은 일반직과 교육 공무직의 직렬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교육 공무직 직렬이 현행화되어 일부 코드가 통합되고 추가되었습니다. 변동 구분 입력 시에는 공로 연수 중인 직원은 파견으로 선택하고 2023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신규 채용된 직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므로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는 신규 조사 항목입니다. 정규직, 임기제,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 형태를 임기제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하는 경우라면 초등학교에서 입력하므로 유치원에서는 제외합니다. 유치원 돌봄 전담사와 같이 병설유치원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유치원에서 입력하므로 초등학교에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직의 변동 구분과 현 기관, 학교 발령일 입력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변동 구분을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현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 채용일로 입력하며 현 기관, 학교 발령일은 현 학교에 발령된 날짜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간제 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동 구분은 무기계약 전환일을 기준으로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현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 전환일로 입력합니다. 오입력이 많은 현기간, 학교 발령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근무하고 있는 A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현기간 학교 발령일자는 무기계약 전환일로 입력합니다. 만약 A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후 다른 학교인 B학교에 발령되어 근무하는 경우 B학교 발령일로 입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교육공무직의 현임교 발령일과 변동 구분을 입력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후 동일 학교에서 2016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입니다. 현 기관 학교 발령일은 2014년이 아닌 2016년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A학교에서 2016년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후 2019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B학교로 발령받은 경우라면 현 기관 학교 발령일은 B학교 발령일자인 2023년 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직원 현황 장표는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임에도 일부 교육공무직 직원이 미취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직원의 나이스 계약 구분이 무기계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미취합된 직원이 확인되었다면 직원인사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여 계약 구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하시고 교육통계 시스템에서 직원 현황을 재취합하면 누락된 교육공무직 직원의 자료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입력하던 중 원자료 취합에서 누락된 직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조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직원의 나이스 인사 기록을 수정한 후 다시 직원 현황을 재취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료를 재취합하는 경우 이미 입력된 직원 현황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입력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누락된 직원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반기 교육 통계에서 입력한 직원이라면 동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상반기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호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상반기 입력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력된 자료의 초기화를 원치 않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직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중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조사하는 장표로 학교에서 인가받아 운영되는 편성학급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에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에 입력한 학급 수와 학생 수의 합은 학교의 총 학급 수 및 학생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나이스 학적 메뉴에서 원자료가 취합되나 단식학급으로 일괄 취합되는 점에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나이스 화면 왼쪽 하단의 통계 항목을 보면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과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으로 장표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급의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에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나이스 원자료가 취합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원자료 출력 버튼을 통해 원자료 취합 일자, 경로, 10월 1일 기준의 학급별, 연령별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필수 확인은 데이터 저장 여부를 의미합니다. 최초 화면은 원자료가 취합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N으로 나타나며 각 학급의 데이터를 확인 후 저장하면 Y로 변경됩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입니다. 나이스 자료가 단식학급으로 일괄 취합되어 복식학급에는 취합된 자료가 없습니다. 특수학급, 소규모 학교 등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세부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입니다. 학교명을 클릭하면 각 학급별로 취합된 연령별 학생 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합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교육통계의 학생 만 연령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만 연령 환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한 학급에 여러 학년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된 학생들의 실제 학년대로 입력하며 복식학급의 학급 구분, 학급 반, 인가 학년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학교의 귀국학생 특별학급,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학급으로 입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통합 교육 대상자는 학적이 관리되는 원반이 아닌 특수학급 학생으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순회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병원, 가정 또는 복지시설에 학급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학급을 의미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에서는 2개 이상의 학년을 입력하는 장표로 학급의 대표 학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학년이 있다면 해당 학년을 입력하며 인가 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 중 최고 학년을 대표 학년으로 입력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의 반은 학년 구분 없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입니다. 학급별 입력 대상과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료 취합 시 모든 학생은 일반 학급으로 취합됩니다. 특별학급 및 특수학급 학생도 학적이 관리되는 원반, 즉 일반 학급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일반 학급에서 해당 학년을 제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 학급 중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 귀국 학생 특별학급과 같이 특별학급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학급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특별학급에는 일반 학급에 학적을 두고 일부 수업을 특별학급에서 듣는 학생을 입력합니다.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하고 완전 통합 교육 대상자가 아닌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를 입력합니다. 인가받아 편성하여 운영 중인 특별학급과 특수학급, 순회학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예시로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의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학급을 1학급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총 3명으로 그중 1명은 완전 통합 교육 대상자, 2명은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인 1학년 이한국과 3학년 김교육 2명만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한 개 학급에 1학년과 3학년의 학생이 혼합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식학급 학생 현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식학급 학생 현황의 일반 학급에서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를 제외합니다.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은 단식학급 학생 현황에서 학적이 관리되는 각 학급의 학생 수에 포함하여 취합됩니다.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이 소속된 1학년 1반과 3학년 3반에서 해당 학생 수를 제외하여 저장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 학생 현황 장표에 특수학급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한국은 1학년 만 12세 남자로 입력하며 김교육은 3학년 만 14세 여자로 학생의 실제 학년과 만연령, 성별 구분에 맞춰 입력합니다. 학급 구분은 특수학급으로 입력하며 인가학년은 인가받은 학년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을 입력합니다. 만약 인가받은 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의 최고 학년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만연령은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이며 원자료 취합 시 교육통계 기준으로 자동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연령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력 중 만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만연령 환산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 학급수와 학생 수는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을 합한 값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 화면 상단에 원자료 취합 학생 수와 단식학급, 복식학급 입력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식학급에 85명, 복식학급에 8명을 입력했다면 현재 입력된 총 학생 수는 93명입니다. 총 학생 수와 원자료 취합 학생 수가 불일치한 경우 복식학급에 입력한 학생을 단식학급 원소속에서 제외하지 않아 학생 수가 중복 입력된 경우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자 입력 방법입니다.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원소속반인 일반 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급에서 제외하고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으로 편성된 학급이 조사 기준일 당시 전출 등의 사유로 한 학년만 운영하는 경우 복식학급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특별학급, 귀국학생 특별학급은 일반 학급으로 입력합니다. 학생 현황 장표 입력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조사 기준일 당시 전출입 학생이 있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A학교에서 B학교로 전입 혹은 전출한 경우 전출입 처리일 기준으로 학생 수를 산정합니다. 한국어 학급, 귀국학생 특별학급 등의 학급 구분은 일반 학급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식학급 학생 현황에서 반을 입력하고 저장할 때 입력된 자료가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했던 복식학급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이 중복 입력된 경우이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1학년 1반, 1학년 2반, 2학년 3반과 같이 학년 구분 없이 1반부터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중단 학생 상황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학업 중단 상황을 조사합니다. 올해 9월 1일 이후 개교한 학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 상황은 나이스 학적에서 2023학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학업 중단 상황이 취합됩니다. 분교장은 분교장 나이스 조직에서 별도 입력하며 학적에서 면제 처리된 사망은 면제로 집계되지 않고 사망으로 별도 표기됩니다. 입력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예, 면제의 사유별로 학업 중단 상황을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학적 변동에 따른 학업 중단 집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인 2023학년도 상반기 내에 유예와 면제가 모두 발생한 경우입니다. 유예와 면제 각 한 건이 아닌 면제 한 건으로만 집계됩니다. 조사 기준일은 2023학년도 상반기에 면제 후 하반기에 재취학한 경우입니다. 조사 기준일 내 발생한 학적 상황인 면제로 집계됩니다. 가장 질문이 많은 학적 변동 사례입니다. 조사 기준일 동안 면제 후 재취학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재취학하여 학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면제 사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에 유예한 학생이 조사 기준일인 2023학년도 상반기에 면제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이미 2022학년도에 학업 중단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조사 기준일 중 면제 사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